가을의 찬 공기가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감싸고 있었다. 국가안보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광장에서는 새벽부터 리허설이 항이었다. 아침 이슬이 마른 잔디에 반짝이는 가운데 웅장한 군악대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수천 명의 군인, 경찰, 소방관들이 정연한 대형을 이루며 서 있었다. 올해의 행사는 특별했다. 전례 없는 고위 인사들의 참석과 함께 최초로 국가정보원의 특수경비대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 선두에는 황금빛 털과 호박색 눈을 가진 셰퍼드 태양이 있었다. 태양의 핸들러는 젊은 엘리트 경찰관 강민호였다. 경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현장을 자원해 경찰견 훈련부에 배치된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와 태양은 마치 한 몸처럼 훈련과 실전을 함께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그날 광장 중앙에는 특별히 마련된 귀빈석이 설치되어 있었고 국방부의 고위 인사들이 모일 예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방패라 불리는 국방부 차관 박정호의 등장은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전직 특전사 출신으로 강철의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알려진 박 차관은 정장 옷깃에 작은 배지를 빛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단상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더욱 긴장되고 의식의 리듬도 고조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의식 행렬의 최전방에 있던 태양이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하더니 털을 곤두세우고 다음 순간에는 크게 짖으며 박 차관을 향해 달려들듯 리드줄을 잡아당겼다. 강민호는 당황하여 리드줄을 붙잡고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태양은 온몸을 떨며 박 차관을 노려보며 계속해서 미친 듯이 짖어댔다. 주변의 의식은 일제히 멈추고 지휘관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으며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장내 안내방송이 당황해 중단되었고 군악대의 소리도 뚝 끊겼다. 광장을 채운 것은 오직 태양의 예리한 짖음소리뿐이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관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경비대가 서둘러 달려왔다. 박 차관 본인은 멈춰선 채로 조용히 태양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강민호는 놓치지 않았다. 경비대장이 작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고 강민호와 태양은 그 자리에서 구금되어 즉시 훈련의 일환으로 격리실에 연행되었다. 의식은 일시 중단되고 고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었다. 구금된 방 안에서 강민호는 태양을 안치고 자신도 자세를 바로 하고 기다렸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나 초조함이 없었다. 단지 태양의 행동에 확신을 품고 있었다. 태양이 짖었다는 것,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경고했다는 것. 아무 이유 없이 저 태양이 저렇게 행동할 리가 없었다.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양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태양은 조용히 호흡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윽고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국가정보원 경비국장 김성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강민호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개가 국방부 차관에게 짖어댄 이유를 설명해봐. 강민호는 얼굴을 들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태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못된 대상에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명확한 위협을 감지했을 때만 반응합니다. 김성준은 눈썹을 찌푸렸다. 위협? 박정호 차관에게? 말도 안 돼. 경비 간부가 끼어들었다. 자네는 알고 있나? 이건 단순한 훈련 실수가 아니야.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의심하는 것보다 그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방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김성준은 팔짱을 끼고 잠시 강민호와 태양을 바라본 후 낮게 지시를 내렸다. 태양을 정밀 검사에 넣고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강민호 경위는 대기 처분으로 한다.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태양을 데리고 방을 나섰다. 복도 너머로 광장에서는 다시 의식이 재개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어딘가 팽팽하고 군인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모두가 속삭이고 있었다. 경찰견이 차관에게 대들다니. 왜? 왜 지금? 그리고 그 이유를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정체 모를 불안감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민호는 태양을 데리고 조용히 경찰견 부대의 대기실로 향했다. 도중에 마주친 자위대 계급장을 단 한 사람이 작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저게 뭔가를 본 거야. 강민호는 멈추지 않고 그저 태양의 리드줄을 쥐는 힘을 약간 더 강하게 했다. 대기실로 돌아온 태양은 바닥에 엎드렸지만 눈만은 감지 않았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있는 위협을 경계하는 듯했다. 강민호는 로커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내 최근의 의식 기록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박 차관이 나오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했다. 거기에는 하나의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단상에 설 때마다 반드시 왼쪽 귀를 가볍게 만지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것도 정확히 3분 17초마다. 무의식적인 습관치고는 너무나 규칙적이었다. 강민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재생을 멈췄다. 태양이 살짝 콧김을 내뿜었다. 강민호는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태양아, 넌 무엇을 맡았지? 저 사람 안에서 무엇을 느꼈어? 태양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동자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고가 떠올라 있었다. 강민호는 일어섰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위화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태양의 본능과도 강민호 자신의 직감과도 겹쳐지며 하나의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무겁게 흐리고 차가운 가을 바람이 광화문 광장을 부러지나갔다. 광장에서는 다시 예행 연습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어제와는 다른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경찰견 부대는 대기실에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강민호와 태양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당했다. 하지만 강민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태양을 데리고 대기실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관리동 뒤편으로 향했다. 손에는 어제 입수한 소형 주파수 탐지기가 쥐어져 있었다. 어제 음향 기술자 중 한 명에게서 비밀리에 들은 정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의식 리허설 중 박 차관 주변에서 미세하지만 통상과는 다른 주파수의 노이즈가 감지되었다는 것.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미세한 흔들림이었지만 그것은 위기 제어에 사용되는 특정 주파수와 흡사했다. 강민호는 관리동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기를 작동시켰다. 디스플레이에는 거의 간섭에 가까운 수준의 희미한 진동이 파도치고 있었다. 주파수는 2.4GHz대 일반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대역이지만 군용 극비통신이나 때로는 폭발물의 원격 기폭에도 응용되는 것이었다. 강민호는 숨을 들이쉬며 탐지기를 꽉 쥐었다. 박 차관이 달고 있던 배지, 그것이 무언가를 발신하고 있다면? 태양이 반응한 것은 그 냄새가 아닌 전자기기가 발산하는 미세한 화학물질이나 미묘한 열 변화? 일반 사람들은 감지할 수 없는 그것을 태양이 포착한 것이다. 강민호는 마음을 굳혔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는 동기이자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즉시 직접 만나는 것은 무리지만 암호화된 메시지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내용은 박정호 차관의 생체 인증 데이터와 과거의 공식 기록 전부를 조회해달라는 것이었다. 뭔가 어긋나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강민호는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양은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마치 계속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회신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치율 82%, 안면 인증 77%, 음성 분석 81%, 골격 비교 이상 있음. 즉, 박정호는 분명 박정호처럼 보였다.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사람의 생체 정보는 나이나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고는 해도 여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골격의 차이는 질병이나 부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태양은 그의 불안을 감지했는지 살짝 코끝을 그의 팔에 대었다. 강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누군가가 박정호 행세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박정호는 어디에? 그리고 왜? 다음 날 광장 주변에서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호의 마음은 흐렸다. 태양도 어딘가 불안정하고 자주 밖을 신경 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때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어떤 관계자가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을 보내온 것이다. 그것은 1개월 전 제주도의 한적한 지역에서 찍힌 것이었다. 거기에는 박정호와 닮은 남자가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과 비밀 회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숨어서 찍은 것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어깨 너비, 걸음걸이, 키, 모든 것이 박정호와 일치했다. 하지만 당시 공식 기록에 따르면 박정호는 미국에서 치료 중이었을 때였다. 이 모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강민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계속 생각했다. 이대로 침묵하면 자신은 무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태양은 목숨을 걸고 경고했다. 그를 배신할 수는 없다. 새벽 전 강민호는 결심을 하고 태양과 함께 광장으로 향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태양은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강민호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 장치를 꺼내 어제 감지한 2.4GHz의 노이즈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그리고 재생하는 순간 태양이 귀를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명확한 적에 대한 반응이었다. 강민호의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렀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의도된 신호, 무언가를 작동시키기 위한 신호. 누가, 무엇을 위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배후에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때 광장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췄다. 안에서 내려온 것은 틀림없는 박 차관이었다. 오늘도 그는 왼쪽 길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태양이 다시 반응했다. 강민호는 태양을 진정시키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 남자는 가짜다. 이 나라를 배신하려 하고 있다. 태양은 틀리지 않았다. 절대로. 태양은 가만히 박 차관을 노려보며 낮고 깊게 으렁거림을 계속했다. 새벽 하늘은 점점 더 불길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오전 7시 광화문 광장에는 차례로 관계자들이 도착하고 최종 리허설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각 부대는 이미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카메라와 음향 장비의 설치도 완료되었지만 공기 중에는 분명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호는 공식적으로는 대기 처분 중이었지만 태양을 데리고 대기실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광장 중앙에 있는 음향실로 향했다. 그는 손에 어제 수집한 신호 데이터와 독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꽉 쥐고 있었다. 음향 기술자 중 한 명인 박준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호는 주변을 경계하며 강민호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녹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틀림없습니다. 차관의 배지에서 발산되는 미약한 2.4GHz대의 신호는 일반 통신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원격 기폭 장치에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유사합니다. 강민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용히 물었다. 폭발할 수 있습니까? 저 신호만으로? 박준호는 잠시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수신 측에 특정한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강민호의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렀다. 그는 문득 의식용으로 설치된 특별석의 구조를 떠올렸다. 기빈석에는 최신 방탄, 방폭 사양의 좌석이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에 손이 가해졌다면? 그리고 박 차관이 매번 왼쪽 귀를 만지는 타이밍이 부자연스럽게 규칙적이었던 것. 그것은 어떤 신호였던 것이 아닐까.
강민호는 박준호에게 감사를 표하고 태양을 데리고 서둘러 광장을 가로질렀다. 목표는 특별석이 있는 메인 스탠드였다. 도중에 경비 담당 김중사와 마주쳤다. 김중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강민호, 뭐 하는 거야? 넌 대기 중이잖아. 강민호는 멈추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장 스탠드를 점검해. 좌석, 특히 중앙열, 아마도 폭약이 설치되어 있을 거야. 김중사는 눈을 크게 떴지만 강민호의 비상한 태도에 압도되어 말없이 무전기에 손을 뻗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스탠드 주변이 비공식적으로 봉쇄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장비 점검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폭발물 탐지견과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투입되었다. 태양은 그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광장 중앙에 서 있는 박 차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본능이 그곳에만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폭발물 처리반이 좌석을 조사하는 동안 강민호는 비밀리에 음향 장비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박 차관이 배지에 손을 대자마자 주변에 아주 미약하지만 명확한 지향성을 가진 신호가 방출되고 있었다. 그것도 특정 좌석 방향으로 핀포인트로 보내지고 있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즉시 국가정보원의 이준호에게 전송했다. 회신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당장 박 차관을 격리해. 그는 위험하다. 하지만 이미 박 차관은 귀빈실로 이동해버린 상태였다. 강민호는 태양과 함께 달려나갔다. 태양도 마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긴장된 몸으로 강민호에게 바짝 붙어 있었다. 대기실 앞에는 몇 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지만 강민호의 눈을 보고 조용히 길을 열어주었다. 문을 연 순간 박 차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 눈은 어제까지의 온화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된 듯한 빛을 담고 있었다. 강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박 차관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 차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미소였다. 무슨 일이지, 강경희? 강민호는 말없이 녹음 장치를 꺼냈다. 그리고 배지에서 발산되는 신호의 기록을 재생했다. 태양이 으르렁거렸다. 박 차관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강민호는 조용히 고했다. 이 신호를 왜 발신하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박 차관은 몇 초간 강민호를 뚫어지게 바라본 후 한숨을 쉬고 문득 웃었다. 자네는 영리하군. 하지만 너무 영리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지. 그 말과 동시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을 꺼냈다. 강민호는 즉시 태양에게 명령했다. 공격! 태양은 번개처럼 뛰어올라 박 차관의 팔을 물었다. 리모컨은 바닥으로 떨어져 무력화되었다. 강민호는 즉시 박 차관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 와중에도 박 차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불길한 미소만 띠고 있었다. 곧이어 달려온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박 차관을 연행해 갔다. 강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집어들고 살짝 숨을 내쉬었다. 그 작은 기기가 만약 작동했다면 저 귀빈석을 지옥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태양이 강민호의 무릎에 코를 비겼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태양아. 네가 없었다면 모두. 광장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들의 의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호의 귀에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에 무게를 새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지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폭풍의 예감에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박정호 차관이 국가정보원에 연행된 시각은 오전 9시 45분이었지만 사태는 그것만으로 종결될 리 없었다. 그의 신병 확보 직후 광화문 광장의 안전점검이 전면적으로 강화되었고 긴급 소집된 폭발물 처리반이 귀빈석에서부터 관람석, 더 나아가 지하 배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색을 시작했다. 강민호와 태양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아 현장 지원에 배정되었다. 태양은 피로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날카로워진 집중력을 유지하며
금속 참지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미세한 화학물질이나 불자연스러운 냄새를 계속해서 탐지해 나갔다. 그리고 사건은 더 깊은 어둠을 파헤쳐갔다. 관람석의 VIP 전용 통로에 인접한 환기구 내부에서 소형 무선 수신기와 그에 직결된 원격식 기폭장치가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언뜻 보면 청소용 상자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폭약의 양은 소규모였지만 만약 작동되었다면 기빈석 전체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분석 결과 기폭 신호의 주파수와 박 차관의 배지에서 검출된 신호가 일치했다. 즉, 박 차관은 단순한 조종되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 자신이 이 테러 행위의 실행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팀이 그의 신원을 다시 정밀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생체 인증 데이터, 과거 의료 기록, 해외 여행 이력, 모든 것에 의심스러운 조작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국방부 차관 박정호 본인의 사망 기록이 극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2년 전 제주도의 어느 한적한 지역에서 실종되었다가 반년 후에 은밀하게 사망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치료 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가 조작되어 실종 사실 자체가 은폐되어 있었다. 즉, 현재 체포된 박정호는 가짜, 다른 사람이었다. 육체적으로는 매우 흡사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여러 곳에 성형수술 흔적이 확인되었고 DNA 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었다. 누가 무엇을 위해 국가기관에 가짜를 투입했는지 그 배후의 숨은 자들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단독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광장에서는 의식 재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방부 정보부가 수면 아래에서 급비 합동작전을 시작했다. 태양은 그런 팽팽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강민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보안부에서 긴급 통보가 들어왔다. 장비 창고에서 수상한 인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강민호와 태양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창고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경비원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말없이 태양에게 지시를 내리고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내부는 어둡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지만 태양은 망설임 없이 곧장 안쪽의 물건 그림자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는 기척을 느끼고 얼굴을 들었다. 강민호는 그 눈을 본 순간 직감했다. 이 자도 역시 저 조직의 일원이다. 남자는 무언가를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강민호는 즉시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남자는 이내 주머니에서 섬광탄을 꺼내 바닥에 내리쳤다. 강렬한 섬광과 함께 폭음이 울려 퍼지고 순간 시야가 하얗게 물들었다. 태양이 즉시 강민호에게 몸을 던져 엎드리게 한 덕분에 치명적인 부상은 면했지만 그 틈에 남자는 창고 뒷문으로 달아났다. 강민호는 곧바로 일어나 태양계의 추적을 시작했다.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좁은 뒷골목을 누비듯 달리고 공사 중인 발판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 같았다. 태양은 숨도 거칠게 쉬지 않고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남자의 뒤를 쫓았다. 강민호도 필사적으로 따라갔다. 추격은 15분 이상 계속되었다. 마침내 남자는 광장 인근의 지하주차장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의식 단일 예비 차량이 대기하는 중요 거점이었다. 만약 여기에 폭발물이 설치된다면 강민호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지하주차장은 넓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각지대가 많았다. 태양은 코를 바닥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따라 남자의 자취를 추적해 나갔다. 그리고 한 대의 검은색 승합차의 그림자에 다다랐을 때 태양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강민호는 태양에게 지시를 내려 몸을 숨기게 하고 자신은 조용히 차량의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방금 전에 남자가 어떤 장치를 필사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순식간에 상황을 이해했다. 차량에 설치한 폭탄을 원격 기폭하려는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강민호는 주저없이 돌진해 남자에게 뛰어들었다. 몸싸움이 벌어지며 어떻게든 남자의 손에서 기폭장치를 쳐서 떨어뜨리고 팔을 비틀어 바닥에 밀어붙였다. 남자는 낮게 으렁거리며 저항했지만 태양이 금세 달려들어 남자의 다리를 누르고 완전히 움직임을 봉쇄했다. 강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전기를 향해 외쳤다. 용의자 확보, 폭탄 가능성 있음, 처리반 급행 요청. 이윽고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해 검은색 승합차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정교한 폭탄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작동했다면 지하주차장 전체가 날아가고 광장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것이 분명했다. 강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태양의 머리를 세게 끌어안았다. 고마워, 태양아. 네가 없었다면 여기도 끝장이었어. 태양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앓혔다. 그날 밤 국가정보원의 특별대책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려 사건의 전모가 정리되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은 외부 반국가 조직에 의한 극비 테러 계획이었으며 국가기관을 노린 대규모 암살의 음모였다. 박정호의 위장, 폭발물의 배치, 공범자들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한 마리의 경찰견, 태양에 의해 분쇄되었다. 태양의 본능, 그의 후각, 그리고 강민호의 흔들림 없는 신념이 이 나라를 구한 것이다. 날이 밝고 비가 그친 광장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태양과 함께 아직 아무도 없는 관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어딘가 맑게 느껴졌다. 태양은 그의 무릎에 얼굴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 강민호는 살며시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 네 덕분에 지켜냈어. 하늘에는 한 줄기 빛이 비치고 태극기가 조용히 휘날리고 있었다. 의식 당일 광화문 광장에는 아침부터 이상한 정막이 감돌았다. 예년 같으면 축제 분위기에 쌓이는 이 장소에 올해는 엄숙한 공기와 팽팽한 긴장만이 가득했다. 경비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어 입구마다 이중 검문이 설치되었다. 귀빈 명단은 재검토되었고 출석 예정이었던 고위공직자 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식은 취소되지 않고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그곳에는 사건을 모르는 많은 시민들의 평화를 축하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호와 태양은 특별 경계 임무를 맡아 의식장 뒤편에 배치되었다. 두 사람은 눈에 띄지 않게 단정한 제복을 입고 광장 가장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태양은 긴장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러나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강민호는 태양의 존재에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다. 그날 태양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있는 평온은 없었을 것이다. 의식은 차분히 진행되었다. 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개양되고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관객석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아이들의 환성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것은 이 나라가 지키려는 일상 그 자체였다. 강민호는 그 광경을 눈에 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두 번 다시 이런 위기를 허용하지 않겠다. 의식이 절정에 달하기 직전 강민호의 무전기에 짧게 지시가 들어왔다. 모든 구역 이상 없음. 클리어.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강민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태양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태양은 그를 올려다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해냈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의식이 끝난 후 관계자들만 모인 급비 표창식이 경찰청에서 열렸다. 표창 대상에는 태양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다. 정식 명칭 경찰견 특별수사대 태양. 사람의 말을 갖지 않은 존재가 국가를 구한 것이다. 태양에게는 특별공로 훈장이 수여되기로 했다. 하지만 표창식이 시작되기 직전 강민호는 조용히 건의했다. 태양을 표창대에 세우는 것은 그만뒀으면 합니다. 이유를 묻자 강민호는 단 한마디만 대답했다.
녀석은 명예를 위해 움직인 게 아닙니다. 경찰청장과 간부들은 얼굴을 마주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태양은 뒤편의 조용한 정원에서 작은 박수 소리에 둘러싸여 표창을 받았다. 강민호는 태양의 목에 훈장을 걸고 낮게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강민호의 손에 코끝을 비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국가정보원에서 공식 명령이 내려왔다. 태양은 공로를 인정받아 일반 임무에서 면제되었다. 일종의 명예로운 은퇴였다. 태양은 이제부터 강민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강민호 역시 현장 최전선에서 물러나 새로운 경찰견 양성에 참여하기로 선택했다. 두 사람의 새로운 나날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은퇴 후 첫 휴일, 강민호는 태양을 데리고 교외의 넓은 공원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리드줄에서 풀려난 태양은 넓은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다녔다. 강민호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태양은 달리다가 강민호에게 돌아와 그의 발치에 편안히 누웠다. 강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태양은 그런 강민호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이게 다 잘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민호는 살며시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 자랑이야. 바람이 불었다. 가을 향기를 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그 속에서 강민호와 태양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지켜낸 자들만이 아는 고요한 평화 속에서.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강민호는 태양의 잠자리를 정리한 후 거실 선반에 놓인 한 장의 표창을 바라보았다. 국가공로 훈장, 경찰견 특별수사대 태양. 그 아래에는 강민호의 이름도 작게 더해져 있었다. 강민호는 미소 지으며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 태양도 조용히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에 들었다. 어둠 속에서 강민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어둠이 닥쳐와도 자신들은 또다시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을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를 가슴에 품고 이제부터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두 사람이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산들바람이 서울 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강민호와 태양은 평온한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강민호는 이제 국가정보원 산하 경찰견 훈련센터에서 젊은 경찰관들에게 태양과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었고, 태양은 시범견으로 종종 훈련에 참가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다. 강민호는 태양을 데리고 센터로 출근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6개월 전 그 사건 이후 국정원 대테러 부서로 발령받은 이준호였다. 강민호, 지금 당장 본부로 와야 해. 그들이 돌아왔어. 강민호의 등골이 오싹했다. 그들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만을 의미했다. 가짜 박정호 차관 사건의 배후 세력이었다. 국정원 본부에 도착한 강민호와 태양은 즉시 최고 보안 브리핑룸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이준호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2시간 전 가짜 박정호로 확인된 인물이 구치소에서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 구치소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가짜 박정호는 갑자기 경련을 시작하더니 곧 쓰러졌다. 부검 결과 그의 체내에서 특수 나노캡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받으면 치명적인 독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즉, 누군가가 밖에서 그를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준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것은 며칠 전 인천항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다. 그곳에는 선글라스를 쓴 여러 외국인들이 화물 컨테이너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사건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국정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그 조직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그들은 흑차이라고 불리는 국제 테러 조직으로 여러 국가의 정부기관에 침투해 혼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호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이미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강민호가 물었다. 국정원장은 강민호를 바라보며 답했다. 당신과 태양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한번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죠. 그리고 태양은 그들이 모르는 우리의 비밀 무기입니다. 당신들은 임시로 국정원 특별작전팀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강민호와 태양은 국정원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특별팀의 다른 요원들과 만났다. 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휘관 이준호, 통신 전문가 박소연, 전 특수부대원 김태준, 정보분석가 최지호, 그리고 강민호와 태양이었다. 이준호가 작전 개요를 설명했다. 현재 우리는 흑조가 인천항 근처의 한 창고를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곳을 감시하고 그들의 다음 계획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박소연이 덧붙였다.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를 추적 중입니다. 가짜 박정호의 배지에서 나온 것과 같은 주파수대를 중점적으로요. 계획은 간단했다. 팀은 창고 주변에 잠복하여 출입하는 인원을 감시하고 가능한 경우 내부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할 것이었다. 다음날 새벽, 팀은 인천항 부근의 감시 지점으로 이동했다. 태양은 강민호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창고는 외관상 평범해 보였지만 주변에는 몇 명의 경비원이 순찰하고 있었다. 김태준이 쌍안경으로 지켜보다가 말했다. 저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일반 경비원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의 움직임이에요. 최지호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이 창고는 표면상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 소유로 되어 있지만 추적해보니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결국은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계좌로 연결됩니다. 강민호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창고 방향을 응시하며 미세하게 코를 움직이고 있었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다. 태양이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계획을 변경하겠다. 강민호와 태양, 그리고 나와 김태준이